네, 중2과학 4단원 식물과 에너지의 식물의 호흡, O2 교재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4단원. 자, O2 교재 142입니다. 142페이지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식물과 에너지의 이제 1단원이 뭐냐면 광합성이었어요. 식물의 광합성의 이제 역과정인 호흡 과정이고요. 142쪽. 잘 한번 봅시다. 교재 O2입니다. 프린트 아니에요. 자, O2 교재. 자, 호흡은 광합성의 역과정이고, 이제 광합성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광합성 과정,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은 뭔가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포도당과 산소.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화학식까지 얘기했습니다. H2, CO2, CH5에서 6, 12, 16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이거 포도당이죠? 그리고 산소 O2, 앞에 개수까지 뭐 666 붙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지금 이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합성, 뭔가 만들어낸다. 뭐라 만들어내냐면 결국은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자, 이게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이 전 단원의 내용이었고, 이때 뭐가 들어갑니까? 빛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죠?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엽록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자, 요게 광합성이라는 건데, 호흡은 이 역과정이야. 그래서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호흡은 식물뿐이 아니라 동물,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탄소를 만드는 호흡을 하게 돼. 물론 아주 특별한 어떤 아주 그냥 작은 미생물들 몇 개 빼고는 이런 호흡은 일반적인 동식물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 이런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에너지가 투입이 됐다면 이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빠져나와 우리가 이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야. 이 포도당을 결국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죠.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동물과 식물에서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대부분 다 이런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책을 좀 보겠어요. A번 식물의 호흡, 1번 호흡. 자,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자, 세포 안에서 누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놈이. 자,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나 큰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야.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양분이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 포도당이라는 양분입니다.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에너지를 뽑아내서 이걸 얻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장수화 시기, 자,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장수화 시기.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낙과 방향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 두 개를 좀 칠게요. 자, 호흡은.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호흡이 과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호흡이야. 우리가 그냥 숨을 헤헤헤 쉬는 이런 호흡은 외호흡이라고 해서 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이 아니다. 진짜 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이런 것을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두 개 밑줄을 좀 쳐야 돼. 모든 살아있는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고요. 다음,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항상 두 개 밑줄 좀 치세요.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호흡을 안 하는 세포는 없어요.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포는 식물뿐이 아니라 동물, 살아있는 모든 세포, 동물, 식물 다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야. 호흡을 안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산된 요소인데 이 표에 그대로 나오죠. 호흡에 필요한 재료는 포도당과 산소고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건 물과 이산화탄소야. 반대로 광합성에서는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고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과 산소가 되겠지. 자, 밑에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개가 표에 써 있어요. 산소와 포도당 두 개가 써 있죠. 산소와 포도당. 산소부터 읽어볼게요.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식물은 광합성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소를 바로 호흡에 써먹어 버립니다. 자,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광합성을 안 하더라도 이 산소는 공기 중에서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산소를 재료를 충당할 수 있다, 그 뜻이고요. 자,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다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만든 포도당을 바로 또 호흡에 쓴다, 그런 얘기죠. 동물은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식물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먹어서 다시 호흡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호흡으로 생산된 요소 세 가지가 보이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생성된다고 써 있네. 자, 이산화탄소 봅시다. 광합성이 이용되거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자, 호흡을 열심히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에 써먹어 버리거나 아니면 남으면 그냥 기공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자, 식물에 사용되거나 방출된다.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은 다시 광합성에서 써먹거나 아니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다시 이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자, 에너지,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는 생명활동이 이용한다. 당연히 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밑에 실험을 잠깐 하나 볼 건데, 실험 봅시다. 자, 과정. 페트병 가와 나중 가에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넣어준 후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상식적인 거 몇 가지 좀 봐야죠. 석회수 통과. 자, 석회수를 통과하면 이거 무슨 기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이산화탄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야.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탄산이온이 생겨, 탄산. 그래서 탄산이온이 석회수와 결합해서 탄산, 수소, 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뿌옇게 흐려져요. 이렇게 흐려집니다. 따라서 석회수 통과해서 뿌옇게 흐려지면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간에 결과를 보세요. 페트병 가의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뿌옇게 변한다. 그러면 시금치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다, 그 뜻이에요. 자, 정리.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며 식물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식물은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없애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광합성에서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아주 고마운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살아야 되잖아. 산소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우리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내. 빛이 있으면 산소를 좀 더 많이 만들 뿐이야. 빛이 딱 꺼지는 순간 이제는 인간과 똑같이 옆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있어. 밤에 여기다가 식물을 꽉 채워놓고 밖에서 공기 출입이 없게 밀봉을 한 다음에 식물과 같이 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식물과 같이 내가 같이 산소를 소비하고 있거든. 식물은 빛이 없기 때문에 밤에 불을 끄면 산소를 만들어내지가 않아. 그러면 같이 계속 숨 쉬고 있으니까, 같이 계속 호흡하고 있으니까 결국 식물이든 동물이든 누가 먼저 죽을 텐데 사람이 먼저 죽겠지. 자,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를 보면, 자, 선생님은 광합성 호흡 이렇게 표를 안 하고요. 이렇게 볼게요. 낮과 밤 이렇게 비교할게. 낮에는 광합성을 합니다. 낮에는 호흡도 해요. 밤에는 호흡만 합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드는데 호흡하면 산소를 또 써먹지. 광합성에서 산소를 이만큼 만들어, 호흡에서 산소를 이만큼 써먹어. 따라서 산소를 많이 만들고 산소를 조금 쓰니까 결국 산소가 많이 남겠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남는 거야. 그런데 밤에는 광합성 산소를 못 만들고 이만큼 계속 호흡만 합니다. 계속 이만큼 산소를 써먹고 있는 거야. 반대로 이제 이산화탄소 많이 만들게 되지.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오겠지.
여기서 호흡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뭐합니까? 광합성에서 써먹으면 또 그만인데. 자, 그래서 낮과 밤, 낮에는 광합성 호흡 다 한다. 밤에는 호흡만 한다. 호흡은 항상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 표에 볼게요. 자, 광합성 봅시다. 이제는 그 표에 책에 있는 표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광합성과 호흡이 이렇게 나와 있죠.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에 있어? 엽록체가 있는 세포. 자,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밑줄 좀 칠게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 모든 세포가 아니야. 자, 앞에 호흡을 볼게요. 모든 세포. 에이. 밑줄 쳐야죠. 모든 세포. 호흡은 모든 세포.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시기 광합성 보세요. 빛이 있을 때 낮. 호흡 보세요. 항상. 그러니까 밤. 낮. 그래서 다시 두 개. 낮 밑줄. 밤, 낮, 항상이라고 써있지 책에. 항상도 좋습니다. 항상의 밑줄. 자, 기체 출입 보세요.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 방출. 호흡 보세요. 산소 흡수 이산화 방출. 저 표로 대신할게.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광합성 기체로만 보면, 자, 이산화탄소와 산소로만 보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 호흡은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배출이야. 그렇게 써 있는 거고요. 양분과 에너지 볼게요. 이것도 그냥 책에 있는 거 대신할게요. 광합성은 양분을 저장하는 거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쭉 써 있으니까 잘 보세요. 밑에 식물의 식체, 기체구함, 낮과 밤에 반대로 한다. 그렇게 쭉 써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광합성은 결국 낮에는 산소를 많이 만드니까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많아지는 거고,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산소를 만드는 거고, 호흡은 산소를 이만큼 많이는 아니야 사실. 산소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이런 과정이죠. 호흡은. 자, 밑에 이제 B번 봅시다. B번.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자, 양분의 생성, 낮, 양분의 이동, 밤, 양분의 사용과 저장 쭉 한번 이건 읽으면서 정리하고 외우면 끝이에요. 자, 양분의 생성, 낮 봅시다.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가 물에 녹지 않은 녹말에 저장된다. 자, 포도당 생성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뭘로 바뀐다? 녹말로 바뀐다. 차이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집에 녹말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감자가루, 녹말 전분인 또는 밀가루야. 물에 녹여봤자 녹는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다시 물에 싹 가라앉아서 녹지가 않습니다. 포도당은 설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이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녹아서 포도당물, 달콤한 물이 돼서 식물 전체를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어디선가는 쌓여있을 때는 녹말의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자, 양분의 이동, 밤. 낮에는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양분의 생성. 생성의 밑줄 한번 다시 쳐봅시다. 자, 밤에는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동도 밑줄 한번 쳐놓읍시다. 자, 양분의 이동, 밤 읽어볼게.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 자, 녹말이 이동을 못합니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녹말이 뭘 바뀐다? 설탕으로 바뀌어 이동을 합니다. 자, 포도당보다 설탕이 좀 분자가 커. 포도당이 두 개가 모여야 설탕이 돼. 그러니까 포도당 너무 잘게 쪼개서 이동하는 거는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두 개씩 붙여서 약간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동합시다. 설탕도 물에 잘 녹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동, 설탕으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양분과 사용, 저장 요게 마지막 세 번째 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점,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인다. 호흡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야.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뽑아내고요. 두 번째 점,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어 생장하는 데 사용된다.
자, 대표적으로 과포흡을 하면 물이 생기니까 물 같은 걸로 몸체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점, 남은 양분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열매 등에 저장한다. 포도당을 다 분해하진 않고요. 다 호흡에 사용하진 않고 포도당이 이 정도 남는단 말이야. 남는 건 또 어딘가 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녹말로 저장하는 거, 감자고구마,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거, 포도, 양파, 설탕으로 저장하는 거, 사탕수수, 단백질로 저장하는 거, 콩, 지방. 이거 좀 재밌는 얘기네요. 요거나 좀 볼까요? 자, 녹말로 이동하는 거. 감자와 고구마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포도당, 이거 감자 고구마부터 쓸게요. 자, 감자는 뿌리가 아니에요. 땅에 박혀 있는데 이건 뿌리가 아닙니다. 줄기가 변화된 거예요. 줄기가 땅에 묻혀 있을 뿐이야. 감자는 녹말을 줄기에 모아놓는데 줄기가 모아놓다 보니까 줄기가 점점 좀 커지겠지? 혹처럼 커져. 그리고 그거를 땅 속에 묻어서 걔네들은 보관을 해. 고구마가 뿌리야. 감자와 고구마는 종도 다르지만 생긴 건 비슷하고 종은 다르지만 종도 맛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줄기와 뿌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게 포도양파가 있네. 포도양파. 포도는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열매예요. 이런 건 열매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이 포도당이라는 달콤한 당을 포도에서 발견해서 포도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포도가 굉장히 달죠. 근데 단 게 왜 포도당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양파가 이게 좀 웃긴데 요거 잎이다. 니네 양파 이파리 먹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잎을 비늘잎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잎이에요. 설탕으로 좋아하는 사탕수수. 너무 사탕수수는 마치 생긴 게 옥수수처럼 생겼어. 옥수수, 먹는 옥수수 말고, 먹는 거 먹는데, 큰 잎이 달려있지?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자랍니다. 이렇게, 옥수수. 그때 이 사탕수수는 달콤한 양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 줄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사탕수수는 줄기입니다. 너무 다 심오하네요. 이 두 개만 알면 되겠네요. 감자는 줄기고 고구마는 뿌리다.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충 보세요. 단백질은 콩인데 콩은 C죠, C. 또 땅콩이나 깨는 지방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다 C입니다. 그래서 C에 단백질이나 지방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요. 다 근본은 뭐냐면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든지 포도당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설탕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단백질로 바뀌든지 지방으로 바뀌든지 해가지고 저장이 어디 있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환상박피라는 플러스 강의가 보여서 요건 좀 봐야 돼. 환상박피. 잔인한 시점을 하는데, 자, 이게 나무 줄기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막 있고요. 막 줄기가 이렇게 있는 큰 나무예요. 나무 껍데기가 이제 갈색으로 껍질이 있고, 우리 그건 알지? 갈색 껍질을 벗기면 이제 하얀 베이지색 밝은 속살이 보여. 그 속살이 보일 때까지 이 껍데기를 한 겹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깎아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허옇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죠? 갈색 부분이 없어지고 이거 허옇게 보이는 속살만 이렇게 양쪽 옆에만 파는 게 아니라 반지 모양으로 고리 모양으로 다 파버리는 거야. 다 파버리면 이게 이제 환상박피라고 해서 이 고리 환자예요. 고리 모양으로 껍질을 벗겨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환상박피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밖에 형성층 부분에 이 식물은 형성층 부분에 물관체관이 있어. 물관체관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물관체관. 그 중에서 바깥쪽에 체관이 있어서 이 환상박피를 버리면 이 체관이 잘려버려. 체관은 물과는 물이 통하고 물이 이동하고 체관은 이제 물에 녹은 양분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양분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파리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엽록제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들면 포도당이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주로 잎하에 저장하지 않고 보면 알겠지만 줄기나 뭐 뿌리나 열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뭐 뿌리에 저장하든 아니면 뭐 다른 열매에 저장하든 어쨌든 뿌리 쪽으로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그 양분이. 근데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요. 밑에는 양분이 이제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분이 부족한 지역이 되고 여기는 양분이 쌓여.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요. 양분이 쌓여. 양분이 쌓이니까 요 근처 세포들은 먹을 게 풍족해서 막 자라. 막 자라다 보니 며칠 후에는 여기가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잘 자라서 여기가 세포들이 아주 잘 자란 거예요. 먹은 양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상 박비 실험을 해서 저렇게 양분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가 나타내는 것이다. A, D에 해당하는 기체 이름을 쓰세요. 자, A, 낮에는 자,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자, 낮, 광합성, 호흡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이쪽으로 이렇게 A 파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나와. 호흡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걸 이용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B에서 굉장히 많이 뭐가 나가. B가 이렇게 나가는데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좀 들어간다는 뜻이야. 됐죠? 그럼 A와 B의 기체를 봅시다. 광합성에서 주로 사용돼. 호흡을 보세요. 호흡에 사용되고 호흡이 방출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호흡에는 무슨 기체가 사용돼요? 산소가 사용되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그래서 이 파란색이 산소겠네. 산소를 소비해서 호흡은 뭘 방출한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거야.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이 산소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밤에는 또 이파리가 뭐 이렇게 있고 호흡만 합니다. 호흡, 밤. C가 나가고 있고요. D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자, 호흡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산소를 사용하죠. 여기서 똑같이 이것도 산소겠네요. 파란색은 산소. 뭘 방출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자, 답 나왔네. A와 C는 이산화탄소, B와 D는 산소입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알맞은 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무슨 형태로 바뀌어 염록제에 저장 잠깐 된다? 녹말의 형태로 잠깐 저장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로 물에 잘 녹는 무엇으로 바뀐다?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 바뀌어 무엇을 통해?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됐네요.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간단하죠?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145쪽에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145쪽에 1번 문제.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밤에만 일어난다. 틀렸네요, 벌써.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어디갔어? 항상. 밤낮 항상 일어나. 1번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겠지? 넘어갈게. 5번 문제 보자. 5번. 그림과 같이 유리종 가에는 촛불만 넣고 유리종 나는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은 후 빛을 비추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유리종이 있습니다. 가는 촛불을 넣어놨어요. 아이고, 산소 지웠다. 아이고. 자, 초만 집어넣었어요. 가. 그러면 얘 초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열심히 산소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불이 계속 타붙겠지. 결국 이 내부에 산소 다 쓰면 얘는 불이 꺼져버릴 거야. 자, 근데 나는 똑같은 촛불이 이렇게 하나 있어서 열심히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똑같이 만들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뭐까지 같이 집어넣냐면 식물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식물까지. 그러면 이 식물은 또 뭘 하게 됐느냐?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산소로 바꾸는 작용을 좀 할 거야.
물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그 속도를 촛불이 소모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촛불이 계속 타겠지만 따라갈 수 없다면 촛불은 곧 꺼질 겁니다. 하지만 얘보다는 오래 타겠죠. 산소를 계속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긴 하니까. 이게 빛을 비춰줬다고 했잖아요. 빛. 자, 1번. 빛이 있을 때 식물은 산소를 방출한다. 맞죠? 2번. 나의 식물은 광합성만 한다? 아니죠. 밤낮 상관없이 이런 실험 저런 실험이든 호흡도 합니다. 살아있는 한 호흡도 해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보기 3번.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도 오래 탄다. 그렇죠. 나에서, 이거 어디갔어? 나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탈 겁니다. 4번. 빛을 차단하면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 빨리 꺼진다. 자, 이제 반대로 빛을 꺼져버렸어. 빛을 껐어. 그러면 이제 얘는 광합성 못하니까 똑같이 뭐 하면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바꾸는 일만 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산소가 더 빨리 없어져. 그러면 얘보다 오히려 얘가 더 빨리 꺼집니다. 이제는. 그때는. 보기 4번이 그거죠. 빛을 차단하면 나가 더 빨리 꺼진다. 오히려. 맞아요. 5번. 빛을 차단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46쪽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주로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은, 이거 문제가 나와버렸네. 아까 쓰다 말았죠? 자, 1번이 뭔가요? 콩이에요. 콩은 단백질입니다. 뭐 콩단백질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콩은 단백질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 자, 2번은 깨라고 써있네. 깨는 무슨 형태? 지방의 형태입니다. 지방. 이 깨를 기름을 짜면 이게 참기름이나 들기름이야. 참깨에서 기름을 짜면 참기름이고 들깨에서 기름을 짜면 들기름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방의 형태고요. 3번 감자. 이건 무슨 형태야? 녹말 형태지. 5번 고구마. 이것도 무슨 형태야? 녹말 형태지. 줄기와 뿌리란 차이는 있지만 다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 4번 포도는 무슨 형태야? 포도당. 포도는 포도당.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자, 14번 147쪽에 14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유명한 실험이죠. 생쥐만 넣었더니 금방 죽었는데 거기다 식물을 넣었더니 좀 오래 살았더라. 왜 그래? 식물이 그래도 광합성해줘서 산소를 조금이라도 좀 공급을 해줬으니까. 요 실험이랑 똑같은 거죠. 촛불 실험이랑. 자, 1번. 나에서 쥐가 더 오래 사는 까닭은 뭡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답이고요. 2번. 나이 일종의 빛을 차단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쥐와 똑같이 호흡을 해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쥐가 더 빨리 죽는다. 그게 답이겠죠. 자, 오른쪽에 1번, 2번 문제 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싹이 트고 있는 콩을 보온병에 넣고 온도계를 꽂은 다음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이게 뭔 뜻인가 봐야 돼. 보온병이랍니다. 여러분 보온병이 투명한 보온병 본 적 있나요? 없지? 다 그냥 뭐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재질로 만들어서 얘는 투명하지가 않아. 그 말은 빛이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이 안에 콩이 들어가 있답니다. 콩이 싹이 트고 있는 콩이래. 그냥 콩이 아니라 싹이 트고 있는 콩들이 막 들어가 있다면 그 콩들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엄청 활발하게 자랄 때잖아. 아니, 사람도 아기 때 엄청 빨리 자라잖아. 따라가서 이 콩들도 막 싹이 막 트기 시작하면 얘들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엄청나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안에 호흡하는 애들을 많이 넣어놔.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가 온도계를 푹 꽂습니다. 그렇죠? 온도계 꽂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 호흡을 해서 이 콩들이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면 열이 발생을 해. 그래서 온도가 쭉 상승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요. 자, 기억번. 온도가 낮아진다. 틀렸습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니은번. 콩의 호흡으로 열이 방출. 그렇죠? 호흡으로 열이 방출합니다. 참고로 이 콩들은 빛이 없고 아직 이파리도 없어. 광합성 못합니다. 호흡만 해요. 디귿번. 콩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거 맞죠? 호흡의 과정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 아니, 니은 디귿. 답은 니은 디귿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싹 트고 있는 콩, 보온병에서 빛 차단하면서 뭐만 관찰한다? 호흡만 관찰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자, 2번 문제.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이산탄소의 흡수량과 방출량을 이틀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수식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방출량이래. 흡수량과 방출량. 그러면 위에가 흡수량이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요 시간 동안에는 흡수를 더 많이 한 거야. 흡수를 더 많이 했다는 뜻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더 많이 했다는 뜻은 광합성이 더 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구간이 낮이란 뜻이고요. 자,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오히려 이산화탄소 방출이 많아. 따라서 밤이란 뜻이지. 밤에는 뭘 하는 기다?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방출만 하니까, 호흡만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만 하니까 순전히 방출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 B라는 점은 무슨 점이야? 흡수와 방출이 똑같다는 점이지.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뀔 때 적당하게 광합성이 양이 적당하게 바뀌면 호흡하는 만큼 뭔가를 방출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딱. 이런도 마찬가지, 이런 점도 마찬가지고. 자, 기억번. 밤 시간 동안만 호흡이 일어났다. 틀렸죠?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밤낮 없이 호흡은 일어납니다. 니은번. A 시기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 그렇죠. 가장 꼭대기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겠지. 니은 맞고요. 디귿번. B 시기의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시기가 B 시기 맞습니다. 참고로 B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이런 점들이 다 광합성과 호흡량이 같은 점이야. 자, 호흡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문제 다 맞읍시다.